안녕하세요. 라이프TV 김대순입니다. 하늘길이 점점 열리면서 중국의 항로도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비자도 이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듣고 계시죠? 네, 드디어 이제 좀 왕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공항에 다녀온 이야기와 제 지인이 중국 선전, 심천으로 출국한 경험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출국 준비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들으시고 격리 때 준비할 물건들도 잘 챙겨서 출국하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인천공항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7월 20일자로 중국 민항국가 외교부에서 발표한 중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중국행 탑승자는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도 출국 이틀 전 가까운 병원에서 약 10만 원이 되는 비용을 주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영문 증명서까지 추가 2만 원을 내고 발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2만 원의 금액을 주고 증명서를 준비해서 탑승 수속하는 현장에 갔잖아요. 근데 전혀 보지 않았답니다. 황당하죠. 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시간도 들이고 했는데 뭐 보여달라는 얘기도 전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 것은요, 저희 라이프 그룹방에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어렵사리 전화 연결을 그 중국 대사관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문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고, 언제 시행될지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행 준비하는 분들은 행여 또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확인한 두 번째 내용은요, 탑승 수속 때 모든 탑승객은 해관용 건강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줄이 엄청 줄어들질 않았어요. 예, 이 또 현장에서 그 항공사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대응을 하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시간이 아마 배로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미리 여러분들이 요 정시를 미리 찾아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 단축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정시 안에서 검색해가지고 이 해관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중국어로 하이관 리커 지젠프, 이 중국어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시면 치시면은 제 동그라미 친 거 저 글씨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고 선택하는 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시면은 바로 저 박스가 하나 나와서 쯔다올러 누르시고요. 그 기본 정보 입력하는 곳이 바로 보입니다. 출국이냐 입국이냐 물어보시면 네, 출국이라고 이제 클릭을 하고요. 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국적, 직업, 신분증 유형, 신분증 번호 입력하시고, 또 그 밑에 상업용 교통을 이용을 하냐 했을 때 저희는 시라고 눌러야죠.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항반 그 항공편 기록하게 되어 있고 좌석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알려주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정시를 기본적으로 여는 것까지만 알아놔도 그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좀 순조로울 수 있어요. 그 하단에 이제 휴대폰 유형, 뭐 중국 거 계산했으면 중국 거고 한국 거면 한국 거라 칭화이라고 하면 되고, 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빨간색에 번역된 거 있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리 또 보고 가는 거하고 현장에서 그냥 아주 생소하게 처음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번역한 내용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현장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통상적인 그 신고 내용입니다. 14일간 뭐 해열제 같은 거, 감기약 이런 거 먹었냐, 뭐 코로나 핵산 검사 한 적 있냐. 마지막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박스 디자우 선파우 있죠? 요 제출을 딱 누르시면은 화면이 또 하나 나와요.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직원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그 직원이 그걸 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항공사에다 낸다고 합니다. 요 해관 신고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그 중국에 도착하는 목적지 있잖아요. 그 도시에 입국 심사 할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요걸 가지고 또 수속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꼭 현장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면은 너무 동분서주하지 않고 가족들 거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좀 혼동하고 있었던 거 하나 있죠. 거지지엔캉마 이거 외국인도 해야 되나 혼동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외국인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그 해관 신고 요것만 저희가 탑승 수속할 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는 공항 대기 시간이 꽤 길다고 합니다. 모든 게 매뉴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일단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대기실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장소가 비행기 좌석 번호와 동일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기존 탑승객들이 비행기 좌석 그대로 거기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탑승 수속 때 작성한 해관 신고서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해관 신고서 QR코드 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여권 바코드를 받아서 체온 검사, 검역, 출입국 심사를 하고요. 밖으로 나가서 코로나 검사 채취를 하고 버스를 타고 나가서야 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로는 짧게 했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린대요. 100여 명의 인원이 함께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혼자 출국한 성인도 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동반한 분이라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알고 가면 현장에서 덜 당황하겠죠. 네, 이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지정 호텔 14일 격리를 위해 준비사항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공식적으로 14일 호텔 격리이고요. 만 14세를 동반하면 호텔 격리를 며칠만 하고 자가 격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직접 경험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 호텔은 들으신 바대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호텔에 따라 엑스레이 검사대가 있다고 하네요. 칼이나 뭐 민감한 물건들은 휴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군요. 일단 호텔 입실을 하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키스와 세숫대야, 물병, 컵 저 정도를 각 방에 다 준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 새 것이네요. 가장 불편한 것은 냉장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행여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마트에서 일회성으로 포장한 거 외에는 개인 포장으로 가져가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시니까 냉장고 없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이나 차 마실 만한 컵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텀블러는 꼭 챙기는 게 좋겠고요. 또 슬리퍼가 그런 일반 일회용이 아니라 고무 슬리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슬리퍼도 하나 챙기는 게 좋겠고요. 참 빨래도 직접 해야 하니 빨래비누, 저 아는 분은 빨래 줄도 챙겨 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챙길 것이 물은 그 식수 물은 무료로 제공해 주고요. 개인용 숟가락, 젓가락, 반찬거리, 아이들 있는 분들은 간식용 먹거리, 라면, 볶음 고추장 뭐 이런 건 기본이 되겠죠.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는 모두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예, 일반 배달 음식인데 그럭저럭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제 지인 2명이 격리 중인데 한 분은 호텔에서 그 나온 걸로 준 걸로 무난히 잘 드시고 계시고, 한 분은 자주 외부에서 시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 출국에서 도착까지 격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리라 보고요. 막상 들어보니 어떠세요? 막막한가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국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흐름을 아셨으니 현장에서 잘 대처하리라 봅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내게요. 네,
저희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